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운명은 기구했다. 동아일보사가 1975년 8월 12일 펴낸 동아일보사 비화 제1공화국 제1편에 보면은 유사히 인터넷상에 떠돌아 제멋대로 써놓은 재집중 이승만 전 대통령의 험잡을 데 없는 사생활을 끄집어내요. 쓴 글이 사실과 맞지 않는 대목이 눈에 띄인다. 우남 이승만은 1975년 황해도 평산에서 6대 독자로 태어나 2살 때 서울 남대문 밖으로 이사 후 12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살까지 과거를 수차례 보았지만 유사시도 부정 입학이나 부정 채용 모양으로 구 한말 시대의 매관 매직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인지라 19살 때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친구인 신긍후라는 사람의 권유로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신학문에 빠져버리고 만다. 우남 이승만은 20살에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모교의 영어 교사로 취직, 국내로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 이듬해 이승만은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의 영향을 받아서 서재필이 만든 협성회와 나중에 만들어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개화운동에 가담하고 기독교를 믿게 된다. 23살 때 이승만은 썩은 조선 왕국을 개혁한다는 독립협회 개화운동을 하던 중 조선 왕국을 타도를 획책했다는 이유로 독립협회 간부들과 투옥된다. 23살에서 28살까지 5년간 그는 왕위 폐지와 정부 타도를 깼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감형이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탈옥하고도 다시 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는 독립호소를 하기 위해서 고종의 밀사가 아닌 시종무관민 영환의 밀사로서 1904년 도미한 이래 이승만은 일시 귀국했던 한도회를 빼고 1945년 황국할 때까지 줄곧 미국에서 망명생활로 시정했다. 이승만의 망명과 유교 그리고 하야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남 이승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영분이었던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출국하기 전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요새 인터넷상에는 우남 이승만에 대한 비판 글 중에는 그의 전 부인이었던 박승선 여인에 대해서 말도 많지만은 그의 처절한 망명 생활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의 사생활은 없고 오로지 국가 독립만을 들고 투쟁해온 것만 나와 있다. 다만 이승만의 나이 59세 때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이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려고 스위스에 갔다가 일본의 방해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려는 그의 꿈은 깨어지는 대신에 제네바에서 당시 오스트리아 주재 중국 대사의 소개로 운명의 여인 프란체스카를 만나게 된다. 미국 망명 초기에 애아들 태산이 마저 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오던 이승만은 동지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뉴욕에서 민병구 목사의 주례로 프란체스카와 재혼한다. 물론 16살 때 처음 결혼했던 2살 연상의 원부인 박승선 여인은 아들 태산이를 낳아놓고 오래전부터 헤어진 상태였다. 태산이 또는 봉수라고 불리우는 유일한 아들은 14살 때 혁명가 아버지의 기구한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병사하고 만다. 이렇게 혁명가의 일생은 편안할 수가 없었다. 이승만의 사생활 역시 평탄할 수가 없었다. 해방과 더불어 귀국한 도남정에 묵고 있을 때 일이다. 동아일보사가 펴낸 비록 제1공화국에 의하면 이승만과 헤어졌던 부인 박승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 사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이다. 하루는 헤어진 후 소식이 끊겼던 전 부인 박씨가 이승만을 찾아왔어요. 전 부인 박씨의 운명도 또한 기구했다. 이승만과 헤어진 후 개가해서 고생까지 둔 두 번째 남편과 다시 헤어진 처지였다. 측근으로부터 그 박씨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승만은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다. 한참 동안 상념에 잠겨있던 이승만은 그 사람 불쌍한 여자야. 나라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일생을 고생하는 여자이니까 아무쪼록 잘 살도록 돌봐줘
라고 오랜 침묵 끝에 꺼낸 말이었다. 박씨를 만나보는 대신 측근에게 이렇게 이른 이승만의 두 눈에는 눈물이 있더라고. 당시 이승만의 비서로 있던 윤치영 비서가 당시를 해고하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제1공화국 비사에 게재된 내용이다. 물론 비서관 윤치영은 그 후 이승만과 박씨 부인과 뒤늦게나마 이혼 소속과 호적 정리를 시킨 것은 물론이었다. 이 책에 의하면 원래 이승만은 애국 여자와는 재혼하려는 생각은 손톱만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던 그를 보다 못한 동지들이 하와이 교포 중 마땅한 교수를 소개하였지만 이 교수는 나이 많고 가난한 이승만에게 시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곡절이 몇 번 되풀이되던 끝에 그는 결국 프란체스카를 선택하던 것이다. 물론 이승만에게는 애국 여인치고는 그렇게 지혜롭고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영어 타이프라이터를 잘 치는 프란체스카를 만난 것이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이승만의 건강을 챙기는지 경무대 시절 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 이전에 나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들어서 그녀는 방문객들의 대통령 면담을 자주 제안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요사이 인터넷상에는 이승만의 전 부인 박승산에 대해서 엄연히 법적 부인인데도 이승만이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비록 제1공화국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승만 박씨 부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 후 헤어졌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은 뒤늦게나마 호적 정리를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1960년 5월 29일 이른 아침 다시 하와이로 망명의 길을 떠나는 이승만의 심정을 두고 독백처럼 이렇게 표현했다. 제1공화국 비사에 나온 글이다. 파란만장한 일생 망명생활은 피치 못할 나의 숙명인가 라고 끝을 맺는다.